메모리 반도체. 네. 그동안은 이제 비메모리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비메모리 쪽은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후공정단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가 되면서 네. 요즘에 뭐 OSAT, 오셋. 네, 오셋, 뭐 그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뭐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그다음에 뭐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한번 움직였죠. 그게 이제 애플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국내에서 애플이 한국 그 회사, 뭐 특정 회사는 뭐 밝히지 않았지만은 네. 한국의 모 회사와 뭐 후공정단 뭐 개발을 뭐 진행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후공정 관련된 종목 중에 네페스라는 종목들이 뭐 네페스 아쿠아 포함해서 이제 좀 움직임이 확실히 있었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한 가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번에 불거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네온, 그다음에 아르곤, 크립톤 이런 관련된 것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이게 반도체 생산에 가장 필요한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게 중요한 소재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와 관련된 주요 생산 국가이고요. 특히 이제 네온 가스의 70% 이상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생산을 하죠. 그래서 과거 2014년, 15년에 크림반도 침공 때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생산용 네온 가스 가격이 거의 뭐 10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급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도체 노광 장비용 관련된 장비에 투입되는 엑시멀 레이저 같은 경우도 네온이나 불소, 아르곤, 뭐 이게 특수가스를 혼합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 중에 네온이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수가스이고 소재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분쟁 때에도 엑시멀 레이저 가스는 기존보다 20배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 이번에 러시아 사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결국은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반도체를 만들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면 반도체 개수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는 증가하니까 단가를 올린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낸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실시간 현물 가격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네온가스 가격 급등 당시에 업계가 네온가스 사용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야,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대체를 한다 해서 소프트웨어 로직 변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스 충전할 때 퍼징 공정이라 해가지고 이걸 조금 이제 최적화하면서 다소 조금은 네온가스 관련된 사용량을 한 25에서 50% 정도 줄이긴 했다고는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로직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온가스 등이 반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네온가스 관련된 생산 회사가 되게 중요하게 된 거죠. 뭐 그리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낸드가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왔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2월달 이후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문제가 왜 또 문제가 되냐면 키옥시아에서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영향이 오염 있었어요. 사고 뭐 이런 게 예, 있었지. 예. 식가격 오염 사고가 있으면서 키옥시아라는 회사의 폐비 이게 문제가 사고가 됐고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업체가 재고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키옥시아에 관련된 그 식가격 오염 사고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생산 라인에서. 그래서 셧다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낸드 가격을 급등시키게 되는 최근에 파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이 고객사에게 낸드 가격 인상을 이미 통보를 했다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낸드 컨트롤러 공급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도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M&A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9위 그 8인치 파운드리 업체이죠.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가격이 약 6조 5천억, 7조 원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인텔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B하이텍이 글로벌 10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이 지금 3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9위 업체를 인텔이 6조 5천에서 7조 원 정도를 주고 좀 인수를 했다 보면 DB하이텍이 상당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브라이트 컴퓨팅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이 업계가 M&A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DB하이텍을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단위 추정치가 7천억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조. 그러니까 뭐 PER 5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고요. 기존의 그 추정치가
6천억 정도에서 6,600억 정도까지 추정이 됐는데 최근 리포트가 나오면서 7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8인치 파운드리 가격이 워낙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들면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이미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3, 4분기 들어가면서 아마 삼성이나 TSMC가 15% 가격 인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하면서 지금 작년 대비해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DBITech 같은 경우는 약 4% 가격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8%까지 그 가격을 올린다는 가정을 했을 때 약 한 6, 7천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인 가격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DBITech은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반영이 될 거다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DBITech은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캐파 증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가격만 올라가고 캐파 증설이 없으니까 이게 디스카운트 돼야 돼 주가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캐파 증설이 되면서 지금 작년에 아마 기준이 한 120K 정도 월 120K 정도대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부터는 150K까지 증설이 돼서 올해 3분기부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증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증설이 안 됐던 부분도 지금 이번에 확연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DBITech도 상당히 Q, 그러니까 물량도 올라가고 P, 가격도 올라가면서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제 좀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멀티플이 정상적인 멀티플을 받게 되면 지금 PER 밸류 5배도 안 되는 주가는 상당히 싸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아수라장에서도 DBITech이 7만 원 언저리에서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DBITech도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좀 보셔도 되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한 종목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수가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장에서 단연 돋보였던 반도체 특수가스 관련된 반사수혜주 원익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거는 급등하고 있고 변동성 거래 엄청 실렸네요. 네, 원익 머티리얼즈거든요. 이 반도체와 OLED 소재 업체인데 매출 비중은 원익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92%가 매출이고요.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80%, 하이닉스가 8% 정도 수준이고 디스플레이가 전체 매출의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신공장 완공 후에 제품 판매주 위증이 확대됐는데요. 지금 작년 3분기 누적으로는 58%에서 올해 4분기까지는 65%까지 이제 제품 판매 확대 비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수익성 개선이 이룰 전망인데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가 125억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시장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나올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160억까지 나오니까 QOQ 굉장히 좋아지고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이 1분기 시장 컨센이 아마 127억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시장 영업이익이 160억 나오면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판매 가격 인상이 되고 있고 특수가스의 공급량 증가가 동반되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특수가스 관련된 반사수혜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680억대 정도 수준인데요. 작년 비해서 30% 이상 급증할 것 같고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해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인상이 올라가는데 특히 러시아 사태가 생기면서 아마 원익 머티리얼즈가 판매하고 있는 특수가스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공장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캐파도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도 특수가스 판매량 자체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는 소재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성장률이 낮았어요. 상대적으로 소재 업종 중에서 낮았고 그다음에 저조한 수익성, ROE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 소외받고 디스카운트가 되면서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많이 안 됐어요. 상당히 뜨문뜨문 이렇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ROE 개선이 충분하고 캐파 증설 이슈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 사태에 대한 특수가스 반사 수혜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주가 상승이 좀 이번에 좀 올 수 있다 바라보는 상황이고 아마 다른 소재 업종들이 10배 이상에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마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0배가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실적률을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PER 9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싸다는 점에서 원익 머티리얼즈 오늘 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수가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상위 반사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